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담당 교수 여서연입니다. 오늘은 사례 작품과 함께 과제 진행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A4 사이즈 내외로 작업하시면 되고 본인 사진을 중심으로 이미지 컨셉을 함께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이미지를 선정할 때는 아무 이미지나 선택하지 마시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를 생각한 다음에 이 키워드가 가장 잘 표현된 사진으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진을 활용해도 좋고 만일 키워드가 표현된 사진이 없다면 다시 촬영해도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사례 작품부터 살펴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제가 보기 전체 화면 모드로 바꿔놓고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작품은요, 여러분들 선배들이 작업한 작품들인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쪽에 있는 카렌다 작업은 사실 우리가 지금 진행하기엔 무리가 있으므로, 본인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컨셉 키워드는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키워드가 잘 표현된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컨셉을 긍정을 표현하는 긍정적인 걸 이제 본인의 키워드로 삼았어요. 그래서 긍정을 키워드로 삼았기 때문에 이렇게 카피도 긍정을 표현하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가 잘 드러나는 사진을 선택을 해서 이 사진을 가지고 작업을 해줬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펜툴을 이용해서 사실 우리 이 학생들은 중간 과제로 이 작품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조금 펜툴이 좀 서툰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 다양한 부분들을 잘 표현해 주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이미지 아웃라인에 섀도우 부분 그리고 하이라이트 부분들을 표현을 해줘서 중요한 부분들을 잘 표현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작품을 보면요. 다음 작품. 이 학생은 자유로움이 키워드였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거북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아웃라인에서 주름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 부분과 또 다크, 섀도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잘 표현되면 전반적으로 풍부한 라인 아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키 메시지를 이 친구는 I'm designer. 그래서 공감하기를 추구하는 행복한 디자이너. 그래서 공감을 키워드로 했군요. 그래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옷주름 표현을 통해서 그리고 이미지 전체 머리에 들어가는 주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사람으로서 자신의 키워드를 가능성과 잠재력이라고 넣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어떤 얼굴 표정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표현을 해줬네요. 얼굴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주름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단순한 색상이 아닌 그라데이션 컬러를 이용해서 좀 더 자연스럽고 입체감 있는 표현을 해줬죠. 특히나 이렇게 하이라이트 부분을 잘 표현해줘서 하이라이트와 어두운 부분 그리고 입
색도 마찬가지로 같은 한 톤으로만 끝낸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색톤이 겹치면서 우리가 드로잉 하듯이 이렇게 주름과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섀도우, 하이라이트 이런 부분들로 표현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라인 아트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작품은 진취적이지만 내성적인 우리 친구 볼게요. 네,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외곽 라인만 넣어줬지만 사실 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디테일감을 좀 살려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진취적인 것과 내성적인 것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했을 때 본인의 어떤 포즈로 표현해 준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독특함이 본인의 컨셉이에요. 그래서 독특한 포즈도 독특한 포즈를 선택을 했네요. 컬러도 그렇고 머리 색상도 그렇고 현실적이지만은 않은 어떤 나름의 세계를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죠? 자, 이 친구는요, 동심이 담긴 아이 같은 키덜트 같은 어, 키덜트를 추구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여기 전체 레이아웃에서는 이미지를 반반 아래 위로 이렇게 넣었지만 사실 작업할 땐 하나의 이미지로 작업을 했죠. 이 친구는 매우 디테일한 부분들을 디테일한 부분들의 표현을 잘 했었어요. 아래 위에 부분들 작업한 것을 최종적으로 카렌다 디자인을 할 때 이와 같이 레이아웃을 달리 배치한 사례고요. 자, 이 친구는 귀여움을 이제 자신의 키워드로 넣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귀여운 사진이네요. 사진을 가지고 자신을 표현해 줬습니다. 다음에 이 친구는 키워드가 어항이에요. 무슨 뜻이냐 했더니 무엇이든 담아낼 수 있는 큰 그릇이라는 어떤 의미로 본인을 표현을 해줬네요. 그래서 덤덤하게 앉아있는 모습, 머리라든지 이런 부분, 옷주름 이런 부분들에 매우 세심하게 신경 쓴 그러한 디자인이었습니다. 특히 신발 같은 부분의 디테일은 매우 완성도를 높게 만들어주죠. 자, 이 친구는 믿음, 미소, 이것이 본인의 키워드였어요. 그래서 본인의 키워드가 잘 드러난 환하게 웃는 모습의 이미지를 선택했네요. 자, 이 친구는 아래쪽에 키워드가 있네요. 여유와 자신감. 매우 자신감이 돋보이는 그런 어떤 포즈이긴 하죠. 네. 그런데 사실 작업은 그렇게 많이 디테일하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꽤 많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 이 친구는요, 위트를 본인의 어떤 키워드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렌다를 만들 때도, 매우 재미있는, 위트 있는 어떤 이미지들로 변신을 시켜서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별한 키워드가 없네요. 그래요. 키워드는 없지만 강아지를 위주로 어떤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줬고요. 자, 이 친구는 늘 단정하고 친절한 젠틀맨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여기에 맞는 자기 사진을 선별해서 그에 맞게 작업을 해줬어요. 앞서서 작업했던 친구들에 비해서 약간 그 그림자 표현이라든지 주름 표현이 조금 단순하게 표현되긴 했지만 뭐 키워드의 느낌은 매우 잘 드러나고 있죠. 네. 다음에 이제 해피 뉴 이어 이 친구는 사실 굉장히 시간이 많지 않은 친구여서 자신의 이미지를 작업하는 데만 또 급급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특별히 키워드가 있진 않네요. 자,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선배들의 작품이었고요. 제가 좀 더 추가로 사례를 보여주자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메쉬를 이용해서 입체감 있게 좀 표현해준 작품이고요. 그리고 네, 친구 또한 전체 보기. 네, 자신의 포즈, 귀여운 자신의 어떤 귀여움의 이미지를 잘 담아서 머리카락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구석구석의 표현들을 매우 디테일하게, 특히 눈썹이나 이런 부분들도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줬어요. 매우 좋았고요. 그 다음에 안유진 이 학생 또한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자신의 어떤 컨셉, 스타일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포즈를 선택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 친구는 매우 디테일한 표현을 잘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뿐만 아니라 카렌더 작품에서도 매우 임팩트한 자신의 모습을 표현을 해줬어요. 어, 매우 디테일한 부분들이 잘 표현됐어요. 그래서 시간들이 좀 많이 걸렸어요, 이 친구는. 다음에 이제요. 이 친구 또한 정말 1학년에 막 펜툴을 접했을 때 작업을 했던 친구인데 매우 자신의 모습을 좀 재밌고 코믹하게 표현하기를 원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특징인 자신의 점을 좀 강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매우 일러스트적인 그런 표현이었고요. 이 친구 또한 자신의 어떤 귀여운 이미지를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포즈를 선택해 주었고요. 여기 소영 학생 마찬가지로 자신의 전체적인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잘 드러내는 그러한 사진을 선택해서 작업을 완성해 줬어요. 매우 디테일한 부분들이 잘 자신의 인물의 어떤 입체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밝은 데부터 어두운 데까지 디테일한 것들을 잘 살려줬어요.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이제 자신의 인물 포즈를 선정하고 자신의 키워드를 선정하고 키워드를 먼저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의 사진은 다양한 포즈, 다양한 얼굴 표정 이런 것들 가지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또 우리 강의실에서 보았던 것처럼 다양한 자신을 잘 표현해주는 자신의 내면을 잘 표현해주는 그러한 이미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키워드를 스스로 하나 선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똑같은 사진을 보고도 키워드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보는 사람들은 다른 감정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키워드를 먼저 하나 선정을 하세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 그리고 나서 그 키워드에 걸맞는 사진을 선정하시면 됩니다. 또는 뭐 자신이 마음에 드는 사진을 선정하신 후에 거기에 또 마음에 드는 키워드를 선정하셔도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키워드에 따라서 자신의 이미지를 선정하셨다면, 자, 지금부터는 그럼 일러스트에서 작업하는 과정들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충분히 잘 하시리라 생각은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로 작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러스트를 열어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러스트가 열렸고요. 자, 새로 만들기 해서 파일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사진에 따라서 뭐 가로로 해야 될지 세로로 해야 될지 결정하시면 되고요. 또는 뭐 사진을 바로 열어서 작업하셔도 됩니다. 제가 일단 가로폭, 세로폭 220
297, 높이 210. 늘 만들던 대로 제가 그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커맨드 0에서 이렇게 두 페이지가 만들어졌네요. 자, 파일에서 가져오기 해볼게요. 가져오기 해서 사진을 먼저 가져와야겠지요. 제가 사진을 미리 가져오기 해서 이렇게 바닥에 넣어 보겠습니다. 매우 사진이 크네요. 가로 사진. 그 사진 사이즈를 좀 줄여서 배치를 하고요. 자, 적당히 사진의 사이즈를, 위치를 잡아서 놓고 이것을 제가 지난 중간 시험 때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듯이 작업을 할 때 이 위에 펜툴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위에 펜툴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사진을 좀 묶어 두는 것이 필요해요. 잠그기 해야 되겠죠. 잠그기 하기 전에 자, 이 위에 제가 이렇게 펜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텐데 펜툴 작업을 하다 보면 윗부분에 라인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투명도를 조금만 조절을 해 볼게요. 투명도, 불투명도 제가 80 네, 80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라인의 어떤 라인 부분을 조금 더 확실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는 투명도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이 놓고 오브젝트에서 잠그기 해야 되겠죠? 컨트롤과 숫자 2 눌러서 잠그기 합니다. 잠그기 컨트롤하고 숫자 2 또는 오브젝트 메뉴에서 잠금. 네. 자, 이렇게 잠금이 풀려 있을 땐 오브젝트 잠금 선택해서 선택물 선택한 것을 잠근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잠가 두었어요. 자, 제가 오늘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레이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레이어. 윈도우 메뉴에서 창 메뉴에서 레이어라는 것을 한번 열어볼게요. 레이어. 자, 레이어를 선택하게 되면 이와 같이 레이어 1 해서 여기 썸네일이 보이시죠? 우리 도큐멘트 돼지 모양이 그대로 이렇게 썸네일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레이어 앞에 여기 이 눈 모양의 아이콘 이것을 클릭하면 레이어 화면이 가려져서 안 보입니다. 그쵸? 다시 보이게 하고 싶으면 다시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안 보여요. 또는 또 여기서 제가 지금 여기 오브젝트에서 잠궜는데요. 잠금을 한번 풀어볼게요. 이미지를 잠그는 방법에는 이와 같이 오브젝트 메뉴에서 잠금을 선택해도 되지만 지금 이렇게 레이어를 선택해서 레이어를 눈 모양의 아이콘 옆에 있는 이미지를 옆에 있는 부분을 선택하면 클릭하면 레이어 자체를 잠글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레이어에다가는 더 이상 어떤 효과도 넣을 수 없어요. 레이어가 잠겨 있어서 작업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잠그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레이어를 잠그게 되면 해당 레이어에선 그 어떤 작업도 할 수가 없다. 이제 작업이 되죠. 그죠? 그런데 레이어를 잠그게 되면 해당 레이어에서는 잠글 수가 없다. 레이어라는 건 이렇게 층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층. 그래서 이 레이어 위에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 수 있거든요. 자, 새로운 레이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레이어 팔레트 아래쪽에 보시면
플러스 사각형 모양의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자, 이것을 선택하게 되면 아래쪽 레이어, 위쪽에 레이어가 하나 더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만들면 자, 여러분들 눈치채셨나요? 자, ESC 제가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었더니 아하, 조금 전에 레이어 1에서 작업할 때는 레이어 1에 있는 이미지를 선택하게 되면 파란색으로 이미지가 바운딩 박스가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레이어 1 앞쪽에 보시면 여기 색상바 여기 있죠?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시죠? 아, 레이어 1 위에 있는 오브젝트들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구나. 반면에 자, 레이어 2에 놓여진 이미지들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구나. 그리고 자, 여러분 제가 레이어 2에 있는 이미지를 선택했을 때 이 객체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바운딩 박스도 빨갛게 만들어졌어요. 이 빨간색은 뒤에 여기 바깥에 있는 블리드 선과는 다른 겁니다. 자, 배경 아무데나 클릭하면 선택이 해지가 되죠. 자, 제가 레이어 1 위에 있는 이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해 보면 레이어 1 위에 있는 이미지가 이렇게 선택됐다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이세요? 자, 레이어 1 위에 있는 걸 레이어 2로 옮기고자 할 땐 이 부분을 클릭한 채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아하, 레이어 1에 있었던 이미지가 레이어 2로 이동한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레이어 1 위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택하면 아무것도 선택이 안 돼요. 반면에 레이어 2 위에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싶을 땐 지금 뒤에 제가 조금 전에 그렸던 거는 그림 이 사진에 가려서 보이지 않잖아요. 물론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면 이것도 선택이 되겠지만 손쉬운 방법은 이 부분을 이렇게 클릭하면 레이어 2 위에 있는 이미지를 전체 선택할 수 있다. 제가 여기에서 그럼 다시 새롭게 그려진 라인을 아래 레이어로 내려볼게요. 자,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동시에 선택되어 있을 때는 Shift를 누르면서 어느 하나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클릭한 오브젝트가 선택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레이어 2 위에 이 오브젝트가 선택되어 있어요 라고 여기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때 클릭한 채로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선택한 오브젝트가 아래 레이어로 이동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 상태에서 제가 아래 레이어 1 이렇게 잠그기 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레이어 2의 이미지를 가려버리면 레이어 1에 있는 이미지가 보이기는 하지만 이걸 선택해서 움직일 수는 없죠. 그죠? 반대로 이거 보이게 할게요. 자, 여기에 있는 요 잠그는 걸 해제하고 자, 여기에 있는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하면 아래쪽에 있는 오브젝트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슨 오브젝트가 있던지 간에 그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잖아요. 자, 이걸 다시 위로 올리고요. 위에 레이어로 올리고 반면에 요걸 아래로 아래 레이어로 내려볼게요. 전체 이렇게 선택해서 그대로 아래로 드래그하면 이번에 그림이 다시 이 인물 사진이 아래 레이어로 이동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각각의 레이어를 더 추가해서 추가하면 방금 전에 선택되어 있던 레이어가 여기 레이어 1이 선택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택된 레이어 위에 만들어져요. 그렇죠? 레이어 3이 지금 중간에 만들어졌죠? 반면에 레이어 2를 선택하고 새로 만들면 그 위로 만들어지죠.
그러나 어디에 만들어져 있든지 간에 이렇게 선택해서 위아래로 끌어내리면 이동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위치 가능해요. 레이어의 순서가 자, 레이어의 순서는 이렇게 이동할 수 있고요. 레이어 순서가 이렇게 있으면 이미지의 배치도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것부터 차례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제가 레이어 3에 뭐 원을 하나 그려볼까요? 이번에는 레이어 3에는 원을 그려볼게요. 자, 레이어 3에는 이렇게 녹색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지죠. 바운딩 박스가 녹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는 색상을 좀 물려볼게요. 바꿔볼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제가 겹쳐볼게요. 겹쳐보게 되면 자, 레이어 3이 제일 위에 있을 땐 레이어 3 위에 있는 이미지가 가장 위에 보이고요. 자, 레이어 3을 아래로 내려볼게요. 그랬더니 제일 위에 있는 이미지가 레이어 2에 있는 이미지죠. 선택해보면 레이어 2가 지금 제일 위에 있죠. 반면에 이번에는 레이어 1을 가장 위로 올려볼게요. 가장 위로 올려볼게요. 그랬더니 선택 라인만 보이지 이미지는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 전체 선택을 해지해보면 화면의 제일 위쪽에 사진이 덮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각각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썸네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무언가 오브젝트가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죠. 이걸 어떻게 선택하면 되지? 각각의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죠. 이렇게 각각 선택할 수 있고요. 또 Shift를 누르면서 선택하게 되면 같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Shift를 누르면서 선택하면 선택이 추가가 되고요. 이렇게 전체가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선택을 하나씩 해지할 수도 있어요. 선택을 하나씩 해지하는 것은 Shift를 누르면서 하나씩 다시 클릭하면 선택이 해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레이어 1을 제일 아래쪽으로 놓고요. 이 이미지는 흔들리지 않도록 여기에서 잠금을 해줄게요. 그리고 저는 이제 펜툴로 이미지를 그릴 텐데 새롭게 그려지는 이미지는 사진이 있는 레이어 1이 아닌 레이어 2나 레이어 3에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일단 여기 있는 두 개 이미지는 지워 보도록 할게요. 지우고 자, 그러면 화면을 조금 확대해서 얼굴 부분부터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을 할 땐 가장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 가장 아래쪽에 놓여지는 부분이 어딜까를 생각해서 그 부분부터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특히나 이렇게 라인이 겹쳐져서 만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조금 신경 쓰셔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요, 제일 먼저 자, 보시면 머리카락이 여기서는 몸 위에 올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목 부분을 조금 몸통을 먼저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할 땐 조금 더 여유 있게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렇게 만난다고 해서 이렇게 작업하시는 것보단 조금 위쪽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그 위에 얼굴을 올려주시면 되겠죠. 제가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펜 툴을 선택하고요. 전체적으로 라인 조금 전에 보셨듯이 면색이 있으면 작업할 때 가려져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면색은 투명하게 놓고요. 검정색으로 작업을 할까요? 작업한 후에는 이제 색상은 바꾸시면 됩니다. 검정색으로 작업을 들어갈게요. 이때 선의 색이 너무 두꺼우면 선의 색이 너무 두꺼우면 전체적인 라인을 조금 부드럽고 샤프하게 만들어내게 유려한 곡선으로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인트도 0.25 가는 라인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가는 라인으로 시작을 할 거고 그리고 불투명도를 살짝 줄게요. 여기에서 불투명도를 줄게요. 그래서 아래쪽에 이미지가 같이 나타나도록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일 아래쪽에 있는 몸통부터 작업을 할게요. 물론 목은 이렇게 해서 좀 여유 있게 그 위에 머리카락이 올라지면 되니까 목을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통 부분 따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은 조금 여유 있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직선으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머리카락을 곡선으로 넣어주면 되니까요. 그런데 인체는 직선이 없거든요. 각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항상 곡선으로 유려하게 굴려주시면 됩니다. 저는요, 목 부분은 제일 아래쪽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작업을 이렇게 넣어줄게요. 제가 왜 이렇게 명확하게 하지 않는지는 나중에 이 위를 덮어 씌울 거기 때문에 목 부분을 이렇게 유려하게 정도에서 끝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곡선으로 크게 넣어줍니다. 자, 제가 목은 그다지 정밀도를 생각하지 않고 작업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제일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어서. 그리고 살짝 위쪽으로 넣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자, 목 부분은 조금 넣어주었고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었고요. 다음에 이제 옷을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옷은 조금 정밀하게 해주되 머리카락과 겹쳐지는 부분을 생각해서 너무 바짝 붙으면 머리카락이 너무 옷이 너무 바짝 붙으면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사이에 간극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옷 부분은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클릭. 또 다음 지점 곡선으로 클릭 해주고 몸통 부분까지 이렇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곡선으로 클릭. 가급적 선들이 유려한 곡선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혹시나 작업할 때 부드럽게 되지 않았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아시죠? 나중에 다시 직접 선택 툴로 조금씩 수정해주면 됩니다. 작업하실 땐 항상 인체이기 때문에 곡선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직선보단 곡선으로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몸통 전체적으로 넣어 볼게요. 이쪽으로
조금 여유 있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위쪽에 청색 부분을 넣어 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여유 있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려지는 부분은 제가 그냥 직선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넣었고요. 자, 요런 부분들은 차후에 이제 그림자로 이렇게 다시 또 넣어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전체 외곽 라인을 따라서 또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미지를 쭉 유추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려지는 부분은 사실 바깥으로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적당히 유추해서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이미지가 조금 틀렸더라도 직접 선택 툴로 차후에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부분은 조금 명확하게 넣어줘요.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뭐 굳이 불투명도를 넣어줄 필요가 없네요. 제가 안에 이미지들을 이렇게 자, 이렇게 넣어서 지금 이 부분에 레이어 3에 여러분들은 사실 지금 제가 전체 목 부분, 옷 부분, 그다음에 청자켓 부분 이것을 한 레이어 위에 지금 현재는 올려두었는데요. 제일 아래쪽에 들어가는 것부터 차례대로 레이어를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레이어 3에는 목을 그대로 두고요. 레이어 2에는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림자, 섀도우 부분과 하이라이트 부분을 넣어줄 거기 때문에 자, 요 옷 부분은 그 위에 새로운 레이어 위에 만들어서 올려주고요. 그리고 청치마 부분도 이것은 선택해서 새로운 레이어 위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컬러를 넣어 볼게요. 여기서 제가 이 부분은 자, 여기서 지금 라인 컬러가 들어있는데 라인 컬러를 투명하게 넣고요. 면 컬러는 목이니까 이제 적당히 제가 윈도우에서 스와치 견본 라이브러리에서 색상 책 DIC 컬러 또는 팬텀 컬러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DIC 컬러북 열어서 가장
인체의 색상과 아이고 네. 본인이 생각했을 때 피부톤과 가장 잘 어울리는 색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넣었어요. 넣고 제가 그래서 아까 불투명도를 조금 낮추면 아래쪽에 컬러가 보일 테니까 나중에 다시 이제 색상을 올리면 되죠. 그런데 이제 작업할 때는 아래에 다른 컬러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투명도를 좀 낮추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 이미지가 회색 옷을 입어서 제가 회색을 한번 넣어 볼게요. 뭐 색상은 또 본인이 원하는 컬러로 바꾸셔도 됩니다. 색상 일단은 이렇게 넣어 둘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제일 위에 있는 이미지 선택해서 이 이미지에는 또 라인 컬러를 넣어주고 원하는 컬러를 넣어주면 됩니다. 네. 이때 이렇게 색을 넣어보면 이제 이미지가 어떻게 라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작업할 때는 일단 크게 작업하시다가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나면 라인들을 여기서도 불투명도를 조금 이렇게 색상이 들어가면 잘 안 보이니까 또 마찬가지로 불투명도를 낮춰서 선의 어떤 위치라든지 아이고, 방향이라든지 곡선의 곡선 뭐 이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조절을 좀 자연스럽게 라인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꾸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럴 때 아래쪽이 자꾸 움직이니까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이죠. 이쪽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여기를 딱 잠가주면 작업하면서 제가 잘못 잠갔군요. 예, 이렇게 잠가주면 안 움직이니까 내가 원하는 이미지만 선택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1차 작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엔 이제 여러분들이 아하,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구나. 그리고 그 위에 머리카락이 제가 이렇게 볼게요. 일단 1차 라인 아트만 먼저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어허, 네. 그러면 이렇게 가려줄게요. 가려주고 이번에는 머리를 넣어줄게요. 제가 여기는 목이라고 넣을게요. 제가 이렇게 목, 상의, 그리고 하의 이렇게 따로따로 레이어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 두고 차후에 이 하의 레이어에는 하의에 관련된 그림자만 넣을 거고 그림자 패스만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제가 각각 넣었습니다. 다음에 또 새로 레이어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는 이번에는 제가 머리를 만들어 넣어 볼게요. 그래서 펜툴로 머리 부분 여러분들은 지금 아웃라인으로만 만드는 건 매우 시간이 별로 안 걸려요. 시간이 별로 많이 안 걸리는데 이것이 완성의 끝이 아니라 이제 차후에 디테일한 표현들도 하셔야 되니까 부지런히 자신의 모습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저는 모델의 이미지를 사용했지만 여러분은 본인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자신만의 일러스트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여기 이런 부분도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머리카락이니까 부드럽게 가도록 자연스러운 곡선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꺾이지 않도록 이와 같이 그래서 1차적으로 큰 아웃라인을 만들어 두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작은 그림자 표현이라든지 디테일한 표현들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살짝 끝부분은 조금 인위적이더라도 조금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체는 직선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인 아웃라인은 제가 머리카락에서 잡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에서는 제가 얼굴 부분을 가장 위쪽에 올릴 거거든요. 가장 위쪽에 올릴 거기 때문에 머리카락 부분을 이렇게 따라서 그리게 되면 얼굴과 머리가 만나는 부분이 하얗게 돼 버려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목 같은 경우에는 목은 아래쪽에 제가 조금 더 넓고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라인을 따라서 그렸지만 이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 여유 있게 얼굴과 만나는 부분이 여유 있게 되도록 제가 조금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오히려 자, 여기 자, 여기에서부터는 조금 목과 만나는 부분에서부터는 제가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확하게 머리카락 라인을 따라서 넣어줍니다.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이 그냥 일자로 표현되지 않고 조금은 자연스럽게 곡선으로 표현이 되면 차후에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표현이 되게 되면 차후에 좀 더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머리카락 이미지도
이렇게 넣어주고요. 일자 베이스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머리 부분도 이렇게 만들어 줬고요. 라인이 조금 굵긴 한데요. 자, 레이어 5는 제가 머리라고 넣을게요. 네, 머리. 자, 여기 이제 새로운 레이어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번에는 얼굴을 이렇게 해서 귀까지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머리 부분, 얼굴 부분. 얼굴은 특히나 이제 곡선이 많잖아요. 그죠? 얼굴 부분 곡선을 따라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점을 너무 많이 만들면 나중에 수정할 때나 또는 이미지를 나중에 최종 놓고 봤을 때 정점이 너무 많아지면 좀 아무리 부드럽게 하려고 애를 써도 좀 꺾이는 면이 많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정점을 너무 한 번에 만들려고 해도 이미지가 부드럽게 만들어지지 않지만 정점이 너무 많아도 이미지가 부드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정점 적정한 개수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중에 막 어떤 학생들은 이 라인을 따라서 짧게 마구 그림을 그려 나가는 패스를 만들어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얼굴이 마치 가위로 오린 것처럼 삐뚤빼뚤해지겠죠. 네. 전체적으로 이미지를 좀 봐가면서 동글동글하게 그리고 정점에 어떤 꺾이는 부분이 각종 많이 나타나지 않도록 작업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점과 정점에 연결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1차적으로 작업을 마무리하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직접 선택 툴로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머리 부분 이런 식으로 제가 얼굴을 따라서 작업을 해줍니다. 추후에 이제 뭐 자연스럽게 머리카락 한두 컷 뭐 이런 정도는 따로 표현을 해줄 수도 있겠죠. 네.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저 또한 작업을 자연스럽게 하려고는 노력은 했지만 작업하다 보면 이렇게 정점이 그냥 마구 뚝뚝뚝뚝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핸들을 직접 선택 툴로 핸들을 이용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또 부분도 이렇게 연결 부위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서 우리 인체가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저 또한 이제 좀 급하게 작업이 되다 보니까 조금 그래요. 부분도 이렇게도
살짝, 네. 그래서 꺾이는 부분이 너무 표가 나지 않도록 핸들을 움직여서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얼굴 모양이 완성이 됐어요. 자, 머리 부분에 컬러를 한번 넣어 볼게요. 컬러는 사실 어, 잠겨 있어요. 머리 부분 선택해서 라인의 색상을 이렇게 짙은 머리카락 색상으로 넣어 주시고요. 자, 얼굴 부분 마찬가지로 라인은 투명하게 두고 얼굴 색상을 아까 선택했던 얼굴 색상보다 조금 톤을 좀 차이를 둬서 색상을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색을 넣어보면 곡선의 어느 부분이 어색한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무척 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 다른 부분도 목 부분 다 보이게 해서 한번 볼까요? 불투명도 다 올려볼게요. 상의 불투명도 여기도 올려보고요. 하의 선택해서 여기도 불투명도를 전부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전체 불투명도 자 이렇게 해서 1차 외곽 라인의 작업이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아직 이제 추가적인 작업들을 또 이제 앞으로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외곽 라인을 먼저 작업을 쭉 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다시 디테일 샷을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목 부분을 제가 이렇게 볼게요. 투명도를 낮추면 아래쪽에 이미지가 나타나죠. 이쪽 이미지가 나타나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여러분들이 목의 어두운 부분을 또 펜툴로 차례대로 이제 작업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두운 부분 라인의 굵기가 너무 두꺼우면 라인이 정확하게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자, 이 부분에 제가 이렇게 한번 어두운 부분을 넣어 볼게요. 한 번에 가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렇게 살짝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짙은 컬러로 그러나 완전히 짙은 컬러는 아니고요. 제가 조금 더 짙은 컬러로 넣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라인 컬러는 투명하게 두고 자 이렇게 넣었어요. 부분에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뒤로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넣어주셨고, 한 톤을 한 번 더 들어가도록 할게요. 펜툴로. 자, 여기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이 좀 더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이렇게 해서 라인이 조금 거칩니다만 여기 조금 더 어두운 부분 어둡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다른 이미지들 투명도, 웹, 투명도 이렇게 넣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 머리카락의 위치가 조금 원본의 이미지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땐 이 부분을 조금 더 어두운 컬러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목 부분은 좀 더 자연스럽게 될 수 있겠죠. 컬러 또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베리에이션 될 수 있는 컬러로 만들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강합니다. 피부톤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컬러 베리에이션을 해주면 또 위치가 좀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달라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면 이렇게 펜툴을 이용해서 정점을 좀 추가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다른 이미지는 잠글게요. 잠그고 위치를 좀 내리고 그래서 수정을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부분의 영역을 표현을 해서 전체적인 이미지의 그림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색상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입체감을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외곽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 사실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의 섀도우를 넣어주면 전체 이미지의 아웃라인이 잘 드러날 것인지를 판단하셔서 그 부분에만 자 이렇게 볼게요. 전체 레이어의 투명도를 조절을 해 보시면 이렇게 레이어 선택하고 모양이라는 부분 그래서 불투명도를 제가 조금 내려 볼게요. 지금 이렇게 투명도를 내려보면 그 부분에
선택된 부분이 없군요. 자, 이렇게 해서 뭐 불투명도 값 이렇게 낮춰보시면 전체적인 이미지의 투명도를 이쪽 부분이 어둡구나 하면 이쪽 부분을 조금 어둡게 해주고 중요한 부분에만 어둡게 여기 살짝 어두운 부분에만 조금 더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서 어둡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일 이제 제가 이렇게 전체 이미지를 불투명도 100으로 놓았을 때 색상 부분에서 좀 자연스럽게 융화되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선택해서 이 부분의 불투명도만 살짝 조절해 주셔도 또 아랫부분의 이미지와 윗부분의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뭐라 그래야 되나 투명도 겹쳐지면서 자연스러운 색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목, 옷, 하위에 있는 이미지의 어떤 주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차례대로 표현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기초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제가 했던 진도 내용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또 추가적으로 좀 더 진도를 나가서 1차 디자인 작업을 자신의 일러스트 디자인 작업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